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35년 소득의 60% 세금 상상 초월 다가올 미래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예측을 하신 분이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께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75세 이상의 노인이 700만 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의 60%를 세금을 떼야 될 수 있다. 2035년이 되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보다는 세금이 많이 늘어날 거는 분명하죠. 막 그거는 다들 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국민 부담률이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12월 11일 기사입니다. 세금, 연금 등 국민 부담률 30% 첫 돌파. 작년 증가율은 OECD 1위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국민 부담률이 32.0이었어요. 그리고 한 해에 2.2%포인트가 상승한 거고요. 이것은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0%를 넘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지금 속도가 빨라요. 이제 국민 부담률 추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국민 부담률은 GDP 대비 세금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 요거를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0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9, OECD 평균은 32.9였습니다. 그러면 12%포인트 큰 격차였죠.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27.7, 2021년에는 29.8, 2022년도에는 3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2.1%포인트 한 해 만에 증가한 거고 또 한 해 만에 2.2가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예요.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론 OECD 평균 34.0보다는 낮지만 뭐 이 평균 돌파하는 거야.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큰 문제잖아요. 지금 2000년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률이 20.9밖에 안 되었던 이유가 그때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년을 10명을 부양을 했던 때고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4명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40년만 되더라도 59명 정도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번에 가장 최근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며칠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와, 그러면 하여튼 세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71년이 되면 뭐 104명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이거는 한참 멀리 있는 거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고 2040년 정도면 59명. 야, 이것만 해도 지금 24명인데 이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2040년 해봐야 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년 부양이 되는 게 더블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쳐가지고 총 부양비로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1960년부터 2072년 이거를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지금 현재 시점이 유소년과 노년을 합쳤을 때 총 부양비가 41.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 보면 녹색이 유소년이고요. 보라색이 이제 노년 부양비인데 예전에 물론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부양비가 많기는 많았죠. 왜냐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컸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두 개 합쳤을 때 보면 거의 저점이죠. 얼마 안 돼요. 유소년, 노년 부양비가. 즉 노인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총 부양비가 적은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2072년이 되면 총 부양비는 지금보다 무려 3배가 넘는 119가 될 거다.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 아마 세금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버시는 돈을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떼이는 세금과 향후 10년 뒤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부담해야 될 세금이랑 감안하면 지금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되니까 지금 벌었을 때 저축을 많이 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많이 벌어봐야
떼일 돈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미래를 위해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20대에 출산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출산율은 영원히 나락이라고 봅니다. 다 늙어서 무슨 애를 낳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20대에 결혼과 출산하는 문화로,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그렇게 가는 분위기로 가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출산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명 정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도 1명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냥 1명만 가지려고 했는데도 아예 그냥 임신 자체가 안 되어서 비자발적 딩크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젊은 20대 여자들도 생각이 없어요. 20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런데 희한하게 30살 넘어서 어떻게 본다면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입 능력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결혼과 출산을 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들도 좀 부추겠죠.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빨리 결혼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0살 넘어가지고 딸 시집 보내려고 하면서 또 요구하는 조건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아니 나이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에이 결혼 안 해, 아니면 국제 결혼해, 이리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도 제가 볼 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노산에 대한 지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금이. 오히려 이게 지금 의학계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부담이 덜하니까 여자들도 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만약에 건강한 아이가 나오면 관계없는데 노산이면 노산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지금 노년 부양비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아이 2022년도 자료를 보면 28.5%가 선천성 기형아라고 하잖아요. 이 부담까지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세금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글 쓴 분 말씀처럼 20대에 출산해야 되는 분위기로 형성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반등해도 찔끔 반등하고 마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일본 교통비 세금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인적인 세금 교통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여성 혜택, 할당제 하고 있을 수도. 한 번 준 꿀 항아리는 다시 빼앗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걱정이에요. 남성 내려치고 모성애 없애는 교육을 하는 초중등 교육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통비 이야기 좀 하죠. 일본이 교통비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일본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재 살아가는 세대가 본인 세대에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우리 구조는 뭐냐? 교통비가 싸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돈을 적게 내고 미래 세대한테 전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교통비가 싸서 좋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 국뽕이에요, 국뽕. 이런 국뽕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팩트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 기사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작년 시내버스 8천억 원 지원한 서울시. 8천억이나 지원했대요, 작년에만. 그런데 올해 8월 말 이미 9천억을 지원했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경기도 버스 조합에서 올해 10월달 기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3억 적자. 요금 현실화해야.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17조. 요금 제자리 속 물가 우려 속 고유책. 지금 누적이 17조예요. 그리고 한 해에 보통 보면 5천억, 6천억, 9천억, 1조까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만 이렇겠습니까? 지방도 다 그렇죠. 지방은 오히려 더 할 거예요, 아마. 지방에 아마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세금 낼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에 대한 서포트가 없으면 아예 노선 자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싫어하니까 또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통비가 싼 거는요,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고 있어서 싼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세대도 어느 시점 되면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글쓴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통비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뭐 교통비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적자가 엄청나죠? 그것도 결국은 또 나중에 많이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일단 국결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정치권의 망조가 보이고 여자 세력이 드세면 빤스런 고고. 내가 이러려고 젊은 나이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에서 희생했나 깊은 빡침이 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안타깝죠? 모든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젊은 남자분들은 한국 여자가 잘못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40대 이상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 언론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일단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흐린 눈 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정치권에서 총선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국회의원들 저출산 이야기 많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지금 이미 늦었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런 분위기로 한 몇 년 더 지나잖아요. 지금 이번에 통계청에서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0.59를 찍을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된 걸 보면 통계청이 안 좋을 거라고 워스트라고 예상했던 거를 깨면서 내려갔거든요. 통계청이 26년에 0.59라고 예상했으면 실제는 요거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통계청 최근에 맞춘 적 한 번도 없어요. 인구 통계 다 틀렸어요. 안 좋은 쪽으로 다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한 25년 되면 0.6 깰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가 아마 0.71, 72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쯤 되면 0.6 중반대, 25년이면 0.6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남녀 역할 분담이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참 걱정됩니다. 우리 이제 속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